안녕하세요. 미래의 과학 선생님이 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이 과학 교육이 사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역사를 거쳐왔는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왜 우리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과학을 가르치게 됐을까? 그 뿌리를 찾아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진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과학을 가르치는 걸까요? 아마 다들 저마다의 답이 있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그 답은 계속해서 아주 극적으로 바뀌어 왔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떠날 시간여행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세기 초 생활 중심에서 출발해서요. 저기 보이는 스푸트니크 쇼크를 기점으로 학문 중심으로 확 바뀌었다가 다시 모두를 위한 과학으로 돌아오는 거대한 시계추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먼저 모든 걸 뒤바꿔 놓은 그 엄청난 충격이 있기 전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때 과학 수업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또 실용적이었습니다. 바로 생활 중심 과학 교육의 시대였어요. 유명한 철학자 존 듀이가 이끌었던 흐름인데요. 이때는 과학이 무슨 어렵고 대단한 학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죠. 예를 들면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배우는 건 당장 우리 집 정원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였고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흥미가 바로 수업의 중심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기만 하던 교육계에 정말 모든 걸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꽝 하고 터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푸트니크 쇼크죠. 1957년 10월 4일. 바로 이 날짜예요.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 저 멀리 우주에서 들려온 아주 작은 삑삑 하는 신호음 하나가 미국 전체를 말 그대로 패닉에 빠뜨렸거든요. 그게 뭐였냐? 바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였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걸 쏘아 올린 게 미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치열하게 경쟁하던 소련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와 기술 대단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미국인들한테는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러자마자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 우리 미국 학생들이 소련에 뒤처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막 터져나온 거예요. 교육이 순식간에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네, 바로 과학 교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감 속에서 미국 정부는 정말 전례 없는 교육개혁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어요. 우리가 쓸 차세대 과학자, 엔지니어를 길러내자. 이때부터 우리가 알파벳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이 옛날 방식, 그러니까 생활 중심이었다면요. 이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실생활 문제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새로운 학문 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 그 자체의 구조,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과학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탐구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유명한 알파벳 프로젝트들입니다. 이름이 좀 재밌죠? PSSC, 캠스터디, BSCS 다 약자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바로 당대 최고의 진짜 과학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고등학생들 교과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혁신이었어요. 그냥 이건 이거야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과학자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그 방식 자체를 교실로 가져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역사는 참 재밌어요. 이 강력한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았거든요. 과학이 너무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과목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자, 거대한 시계추가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이렇게 머리 아프게 배우는 과학이 도대체 우리 사회랑 당장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학문으로서의 과학이랑 보통 사람들의 삶 사이에 점점 큰 벽이 생겨버린 거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한 새로운 흐름이 바로 STS입니다. Science Technology Society. 말 그대로 과학, 기술, 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보자는 거예요.
과학을 실험실에만 가둬두지 말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문제들과 연결시키자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었죠. STS 교육의 핵심 목표는 교실의 벽을 허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 문제, 유전자 조작 식품 문제, 이런 거 딱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 이런 사회적 쟁점들을 교실로 끌고 들어와서 학생들이 직접 토론하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민으로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모두를 위한 과학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길고 긴 역사를 살펴봤는데 이게 우리 예비 교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거대한 두 흐름 사이에서 그래서 난 교실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도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탐구의 사다리라는 모델이에요. 아주 유용합니다. 보세요. 총 4개의 계단이 있죠? 맨 아래 1단계는 확인 탐구. 이건 선생님이 질문부터 과정, 답까지 거의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요리 레시피 보고 따라하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한 계단씩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학생의 역할이 점점 커지죠. 마지막 4단계, 개방적 탐구에 이르면 학생이 아예 뭘 탐구할지부터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오늘 수업 목표에 따라서 또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이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멋진 도구 아닌가요? 결국 우리가 오늘 길게 이야기한 과학교육의 역사는 바로 이 두 기둥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소수의 천재 과학자를 키워내자는 목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되게 하자는 목표가 있는 거죠. 깊이 있는 지식이냐? 아니면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적용이냐?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래의 선생님이 되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줄다리기 위해서 과연 어디쯤에 여러분만의 깃발을 꽂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실이 바로 이 기나긴 이야기의 다음 챕터를 써내려갈 무대라는 것 잊지 마세요.